안녕하세요.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입니다. 자, 조달파워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발주하시는 수요기관 담당자, 그리고 납품하는 조달업체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파워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수요기관, 발주처 조달 업무 정보라는 곳을 눌러서 한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기관 정보에서 보시면요. 얼마 전에 조달파워가 작성한 게시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 숨어 있는 7가지 계약 체결 원리라고 하는 이 게시글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입찰 공고 시에 적용이 되는 주요 계약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물품 제조 계약, 확정 계약, 총액 계약, 뭐 단독 계약 또는 뭐 경쟁 입찰, 제한 경쟁, 또 적격 심사, 낙찰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조달 업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조달파워는 뭐 지금 현재 발주하시는 수요기관 담당자를 위한 기초 입문 강의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납품을 희망하시는 조달 업체를 대상으로 한 또 기초 입문 강의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현장에서 이런 입문하시는 분들을 뵙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선 조달청 업무는 왜 이렇게 계약 방법이 많아요? 또 왜 이렇게 조달 용어가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시는구나를 제가 좀 많이 캐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대략적인 주요 계약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걸 시작하기 전에 한 2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 돈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 어떤 형평성에 맞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아주 공정하게 이런 입찰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대원칙이 바로 뭐냐면 일반 경쟁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식 부분에 보시면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요. 경쟁 입찰의 이제 원칙이라고 했을 때 제한 경쟁이나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일반 경쟁이면서 예외적으로 제한 경쟁이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방법적인 부분에서 업체를 결정하는 이 낙찰자를 결정하는 또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적격 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뭐 2단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원칙은 적격 심사 낙찰제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입찰을 할 때는 경쟁 입찰은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역시 적격 심사 낙찰제로 진행하는구나를 알고서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요. 오늘 제가 차근차근 7가지 계약 체결 원리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이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조달파워 블로그에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수요기간 64개에 대한 정보가 더 있습니다. 와서 더 살펴보시고요. 또 조달 업체분들은 역시 여기 블로그에 오셔서 또 이렇게 정보를 살펴보시면 도움되는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장터 업무 외에도요. 이렇게 국방전자조달 또는 학교장터, 학교급식 입찰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 전자조달 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장터 입찰 공고 속에 계약 체결 방법
대한 원리가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달 계약은 네 가지 큰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목적, 형태, 방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이 있습니다. 자,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품을 이제 공급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발주하는 분들도 이번 입찰은 제조하는 입찰로 해야 되겠다. 이번 입찰은 공급을 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더 넓게 범위를 허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품 입찰 공고는 결국에 제조 또는 구매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런 판단은 발주하시는 곳에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제품은 꼭 제조로 해야 된다. 또 어떤 제품은 유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꼭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예외적인 사항이 하나가 있죠. 바로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자, 말이 좀 길어서 이거를 중기간 제품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실무에서는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 중기간 제품이라고 하면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중기간 제품이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발주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제조 입찰로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판로지원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판로지원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1천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 반드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중기간 제품이다. 그러면 제조 입찰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지금 이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또 이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제가 작성해 놓은 블로그 게시글이 있죠. 그래서 이 블로그 게시글 또 참고를 하시면 더 많은 이제 정보를 얻게 되십니다. 자, 두 번째, 확정 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총 제조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계약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별도의 정산이 없는 것을 확정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애초에 공고문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만 정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 금액이 뭐 3억 3천으로 잡혀 있고 추정 가격이 3억이 잡혀 있다라면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제 누군가 낙찰이 됐을 때 그 확정된 계약 가격으로 그냥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확정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총액 계약이라는 것이 있죠. 자,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단가가 아닌 총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가로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 입찰이 됩니다. 자, 총액 계획의 또 큰 특징은 뭐냐면 미리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공사에 대해서 그 수량이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총액으로 한 번에 입찰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많은 입찰 공고 게시문을 보시면 계약 방법에 이렇게 총액이라는 말을 쉽게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 입문자들 분들께서 이제 처음 전자 입찰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자주 실수하시는 유형이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역 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역시 블로그 게시글로 작성을 해 놓았고요. 한번 내가 아직은 전자 입찰에 좀 초보인 것 같다. 내가 좀 아직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조달파워 블로그에 오셔서 이 전자 입찰 실수 유형 베스트 6를 꼭 한 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6가지만 내가 실수를 안 하셔도요. 향후에 입찰을 보실 때 실수할 확률이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꼭 한 번만 보시면 실수를 거의 줄이실 수 있다.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연도 계약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거는 그 회계 연도 안에 집행이 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가 2022년이니까 22년도 안에 집행이 되는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품 계약은 보통 일회성 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단연도 계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품 기한 일수가 이제 적혀서 이제 입찰 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해 회계연도 안에 이렇게 이 기간 안에서 이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이제 단연도 계약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독 계약이란 말이 있죠. 자, 이거는 계약 상대자가 나 혼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해서 또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 기간이.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공동계약이라고도 하죠. 자, 이런 내용은요. 보통 입찰 공고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공동수급이 불가라고 써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독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공동수급이 가능이라고 써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공동계약이 가능하구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의 차이점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 게시글 또 링크 클릭하셔서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수급 협정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제한경쟁 입찰.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계약 방법인데요. 보통 제한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다 제한이 아니고요. 보통 실적 또는 중소기업자 또는 지역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보셨을 때 지역 제한을 하네? 그건 이제 제한 경쟁이에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역시 제한 경쟁이에요. 뭐 3억짜리 실적이 있어야 된다? 역시 제한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반 경쟁은 무엇이냐? 바로 위에 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 경쟁이야. 제가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 입찰의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 오히려 이런 제한 경쟁은 원칙이 아니고 예외사항이라고 했죠. 역시 수요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일반 경쟁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발주하는 사업의 특성을 보고 발주하는 수요기관 담당자께서 우리는 제한 경쟁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드시면 하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경쟁과 제한 경쟁을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낙찰자 결정을 할 때 대원칙, 바로 적격심사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적격심사제 원칙이 생기기 전에는 최저가 입찰로서 업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국가에서도 안 되겠다. 이 가격만 싸게 하다 보니까 품질이나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을 판단을 못하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계약 이행 능력 심사를 이제 추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적격 심사제가 현재는 가장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낙찰자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찰 공고문에 표시되어 있죠. 세부 기준은 뭐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 기준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적혀 있다는 것은 적격 심사제로 업체를 결정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격 심사제가 이제 일반 원칙이 되면서요, 또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또 이미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공고문을 보시다 보면 낙찰 환율이라는 뭐 말이 나옵니다. 뭐 낙찰 환율 80% 이상에서 뭐 가장 최저가로 입찰 금액을 쓰신 분한테 계약 상대자 결정을 해드립니다. 뭐 이런 이제 문구를 보셨을 거예요.
적격심사제와 낙찰환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유는 이래야만 1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공고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낙찰환율 산출 원리가 있어요. 자, 낙찰환율이라는 것은 그냥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적격심사 세부 기준상에 입찰 가격을 계산하는 평점 산식이 있어요. 그 산식을 풀어보면 낙찰환율을 몇 프로로 적용을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하시는 담당자시면 반드시 이 산출하는 원리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엉뚱한 낙찰환율을 적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체와 수요기관에서 이제 싸움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낙찰환율 산출하는 원리는 아셔야 되고 올바른 낙찰환율을 공고문에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제가 강조를 하니까 발주하시는 분들은 꼭 신경을 한번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달 분야에서 주로 적용이 되는 이런 적격심사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입찰 공고 속에 숨어 있는 한 7가지 아주 대표적인 계약 체결 방법, 그 원리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은 계약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달을 시작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발주하시는 분, 납품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달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항상 이 조달파워 카페에 오셔서 궁금하신 점 문의를 주십시오. 그러면 조달파워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조달파워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달 시작을 돕고 있는 조달파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